송영길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장관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어리다라며 건방지다라며 한 장관 머리에 이 물병을 던지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송 전 대표가 지난 선거 때 이 머리에 둔기를 맞아서 크게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이 머리에 뭘 던지는 건 위험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검찰의 범죄 칼퇴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물병 있으라고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막 속사포로 한 장관을 이 건방진 이 어린 어디 국회 와가지고 머리 대피도 한 말은 야 엄청난 한풀이를 보는 듯한데 자 김용주 의원님 네. 민주화운동 한참 다 같이 하셨잖아요. 네. 젊었을 때 한 장관 50대인데 지금 어린 X가 건방지다라고 했어요. 이미 패자예요. 저 발언 속에. 예. 나이 얘기 나오는 순간. 나이 얘기하면 그거 예. 좀 진 거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너 몇 살이야. 뭐 아들뻘밖에 안 되는 놈. 이게 벌써 그 말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더라도 오늘 뭐 언론사 그 논평에도 사설에도 한 장관의 발언이 과하다. 그런 지적은 엄청나게 넘쳐나거든요. 네.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발언하는 것이 훨씬 더 말하자면 그 발언의 어떤 힘이 세워진다고 보는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과하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는 이미 이제 저 뭐 출판 기념회 자리가 우리들 지지자 위필링을 느끼니까 막 발언도 그동안에 네. 분노심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본인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소위 586 이제 686까지 돼가는 60대까지 돼가는 어떤 80년대 세대들을 유럽에 말하자면 그 68 항쟁의 세대의 평가처럼 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그게 뭐 그동안의 정당에서의 내부적 관행이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돈봉투 사건의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발언을 신중했어야 되고 또 이 시점에서 본인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이 심지어 적절했는지까지 물어볼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모렴치한 그 소위 운동권의 초창기의 어떤 신념과 의미 자체를 오히려 잘못하면 퇴행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조차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운동권 기득권 의식의 정점을 보여준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50세 한동훈 장관에게 어린 한참 후배 X가 건방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우리는 기득권이다라는 기득권 의식 때문 아니냐. 운동권 소위 말해서 이젠 다 용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30년 정치를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이라 이해는 되지만 발언은 부적절했다. 잘못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답변이에요. 거기서 뭐 그 생산적인 일을 안 해보고 말이야. 그거를 민주화라는 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한동훈 장관도 앞으로 저 정치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법무장관이시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인간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맞받아치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왜 민주화라는 게 생산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민주화가 안 된 것들을 이 사회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민주화인 거죠. 그럼 법치라는 걸 통해서의 정상적인 국가로 가고자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았나요? 그렇게 치면 민주주의, 민주화나
우리가 그 법을 통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거나 다 생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민주화했던 것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벌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아까처럼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인간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 운동권이 기득권만으로 민주화 운동 이후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 발언도 이제 문제는 있다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입니다. 후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린 X가 건방지다. 이게 이제 딱 주제 같은데 안용환 의원님.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열받아 보여요. 표정 보니까 열을 받아서 물론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출판 기념회니까 뭐 이야기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직 당 대표로서 어찌됐든 야당의 중진 아닙니까? 예. 벌써 방송 카메라도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말을 정제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무슨 농민이 뭐니 뭐 이런 건 정말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본인 스스로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나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동훈 장관이 한 이야기는 아마 많은 그 보수 쪽에 있는 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존경받는 운동을 했던 분도 민주운동 했던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나 극히 일부에서는 그 당시 운동했던 것만으로 민주운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기득권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평생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우려먹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도덕적 우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한다. 이런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꼭 사사건건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저도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 또 뭐 정치인들은 말을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싸움을 계속 하고 벌이는 모습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도 의문이 남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건을 유발시킨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은 참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변호사님, 한 장관이 벌써 50세네요? 그 한동훈 장관이 어립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딸이 대학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이 어린 게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늙은 거예요. 그 민주당 당원을 보면 80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부정부패가 무엇인가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부패 무엇인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런 게 부정부패다라고 다른 당도 아닌 민주당의 당원에 8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근 불었죠, 강래구 불었죠, 보좌관 불었죠, 심지어 윤관석 의원까지 다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왜 돈봉투 돌렸습니까? 자기가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돈봉투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요 구속돼가지고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검찰은 아직까지도 안 잡아가고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검찰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흥미로운 이 팔로우 기사가 보도됐는데 송 전 대표가 어린 X라고 표현한 한 장관은 50대인데 이 같은 이 운동권이 주류였던 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은 이 더 어린 40대다라는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린 놈 밑에 더 어린 놈이 되는 셈이죠. 함께 보시죠. 자, 나이도 어린 게 어린 X가 그런데 이제 한 장관보다 더 어린 40대가 사실 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이다. 지난 대선 때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 40대 유권자들의 60.5%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찍었고요. 40대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46%나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뭐 민주당의 큰 선거 많이 지휘해 보셨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이로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 한 장관보다 더 어린 40대가 지금 민주당을 딱 굳건히 바치고 있는 주 지지층인데 더 어린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40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40대의 지지층의 그 힘의 내용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치열하게 할 때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여당 정치가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정치를 한다. 피부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지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사의 이익을 잇고 또 혹은 뭐 세대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더 그것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더 잘해야 될 부분이고 또 더 경제적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586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나는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 얘기를 저렇게 애둘러서 한 거거든요. 운동권 기득층으로 얼마나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새롭게 발굴해 가려고 했는가. 스스로 그걸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은 국민의힘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생하고 있다고. 그 정책의 실패라든지 경제의 실패.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더 어려움을 갖게 해주거든요. 민주당이 좋아할 거 하나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거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각성하고 결국 각성한다는 뜻은 뭡니까? 저런 이전 투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더 극한 이념 정당으로 간다. 대통령이 더 극한 이념적인 선택을 한다. 국민들이 정말 좌절할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오해하실까 봐. 박 의원님. 네, 우리 40대 지지층이 30, 40대가 굳건히 지지해 주는 건 맞는데요. 이게 뭐 우리 그 젊은 세대를 폄하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장관에게 국한된 말이다. 그렇습니다. 워딩에 그 인생 선배들이 있는 국회의원들 300명에 대해서의 조롱을 하고 바로 얘기를 맞받아치고 또 법조계 대선배들이 계신데 와서 그랬다 이런 워딩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법 체계 쪽에서의 그 사법 체계 쪽에서는 의원들보다도 더 이게 선후배 관계가 더 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국회의원과 우리 법조계 선배들에서 국한되어야지 40대까지 내려가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선배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 구태의연합니다. 그 자체가 스스로 기득권임을 자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 그래서 내부에서 한때 뭐 박용진 의원 등이 그러니까 운동권 선배들을 보면서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 이 70년대생들이 이제 86 선배들 좀 이선으로 물러나라, 86 용태론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혹시 뭐 그런 논의는 있나요? 다시? 그게 한때는 그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인영 우리 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이제 물러나줘야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성공하면서 그런 얘기 쏙 들어갔고요. 네. 또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지 이게 386이기 때문에 586이기 때문에 그만둬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많은 586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다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 들어가서 그 생산활동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생산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586 다 그만둬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또 선언한 바도 있죠.